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유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말 습관이란 그 사람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습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소해 보이지만요. 그 힘은 정말로 강력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 돈을 부르는 말버릇의 저자인 미야모토 마유미는 이 말버릇의 중요성과 그 놀라운 힘을 직접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일본의 대부호인 사이토 이토리에게서 배운 말버릇의 비밀들을 실제로 삶 속에서 몸소 실천하면서 평범한 회사원에서 젊은 억만장자로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습관적으로 내뱉는 일상의 몇 마디의 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미야모토 마유미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모두가 다 세상에 보내는 주문과도 같기 때문에 나쁜 주문을 해서 인생을 불행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즉, 예를 들어 본다면 카레를 먹고 싶을 때 식당에서 우리가 카레 주세요라고 정확하게 주문하는 것처럼 부자가 되고 싶다면, 행복해지고 싶다면, 되고 싶은 어떤 모습이 있다면 자신이 바라는 바로 그것을 정확하게 세상에 주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말버릇이 가져오는 강력한 자기 암시를 통해서 스스로의 잠재력을 깨우고 또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언제나 잘 되는 나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겠죠. 사이토 이토리와의 에피소드와 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미야모토 마유미는 오늘 소개해드릴 책 속에서 총 7가지의 말버릇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는 그 중에서 총 4가지의 말버릇을 소개해드릴 거고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긍정의 기운을 만들어내는 말버릇을 배우고 또 이걸 우리 삶 속에서 습관으로 만들어 본다면 결국은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 삶의 변화를 경험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책 이야기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생이 생각대로 흘러가는 주문의 말버릇.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우주에 보내는 주문. 어느 날 당신은 카레가 먹고 싶어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카레를 먹어야지 생각하면서도 점원에게 오므라이스 주세요라고 말해버렸는데요. 얼마 후에 점원은 무척 당연하게도 당신에게 오므라이스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앞에 놓인 오므라이스를 보면서 당신은 생각합니다. 에이, 오므라이스네. 사실은 카레가 먹고 싶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지? 아, 카레 먹고 싶다. 무엇인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것은 누가 보아도 주문을 잘못한 것입니다. 자기가 주문을 잘못해놓고 일이 잘 안 풀린다고 불평해서는 안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원하는 대로 카레를 먹을 수가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당신이 생각한 그대로입니다. 카레 주세요라고 주문하면 됩니다. 세상 일의 대부분은 이토록 간단합니다. 식당에서 점원에게 하는 주문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뱉은 말은 모두 우주에 보내는 주문입니다. 당신도 나도 차별 없이 공평하게 태어났으며 이 우주는 지금껏 계속해서 우리의 주문을 전부 이루어주고 있죠. 주의해야 할 점은 좋은 일이 이루어지듯이 안 좋은 일도 모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좋은 일에 대한 바람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주에 보내는 주문은 너무나도 직접적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그걸 원한다라고 받아들여져서 현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모두에게 공평하게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연히 즐거워라는 말버릇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즐거운 일들이 생기고 재미없어라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에게는 더 재미없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즐거움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사는 사람은 지루한 일에서도 작은 즐거움을 찾고 재미없음의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주위에서 재밌는 일이 벌어져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니까요. 입에서 내뱉는 말은 모두 이루어지니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에 주의해야 합니다. 나쁜 말은 식당에서 잘못된 주문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원치 않은 이상한 음식을 먹고 싶지 않다면 그런 주문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주가 주는 힌트를 알아채는 법.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 소원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겠어요 라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볼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식당에서의 주문처럼 카레를 먹고 싶은데 오므라이스를 시키면 안 되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뜻대로 풀어가고 싶다면서 스스로도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제 아무리 우주라도 알 수가 없지 않을까요? 택시에 타서 어디 멀리 가주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기사님은 얼마나 당황스러우실까요? 네, 멀리요? 어디를 얼마나 멀리요? 라고 반문할 게 뻔합니다. 도쿄 스카이트리까지 가주세요. 이렇게 가고 싶은 목적지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떨까요? 택시 기사는 아무런 고민 없이 최단 경로로 당신의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입니다. 우주의 도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고 싶은가 라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그려서 말로 전달하면 오케이, 알겠어 라고 우주가 응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주는 무엇을 선물로 줄까요? 바로 번뜩이는 생각을 당신에게 내려줍니다. 말을 하고 나서 저기 가봐야지, 이 책을 한번 읽어볼까? 라고 문득 생각이 번뜩인다면 지나치지 말고 이걸 실천으로 옮겨봅시다. 그러면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얻기도 하고 새로운 지식을 얻는 등 자신의 인생에 힌트가 될 만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것을 우주의 힌트라고 부릅니다. 우주를 감동시켜야 기적이 찾아온다. 사이토 히토리 씨의 지인들 사이에서 우주에 보내는 응원이 인기입니다. 교회나 절에 가서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늘 도움을 주는 만물의 존재를 응원하고 저는 지금 정말로 행복합니다. 우주에 저의 행복과 에너지를 전합니다 라며 감사와 애정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이토 씨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사이토 씨는 어떤 소원을 비나요? 그러자 사이토 씨는 빙그레 한번 웃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는 늘 우리 인간들의 소원을 들어주느라 힘이 들겠죠? 그래서 나는 우주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좋은 에너지를 보내줍니다. 저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해준 무척 놀라운 대답이었는데요. 역시 사이토 씨는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최고의 부자가 될 만한 행동을 하고 있구나 라고 감동했죠. 우주는 매일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부탁을 받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대학에 붙게 해주세요. 여자친구가 생기도록 해주세요. 결혼하고 싶어요. 행복해지고 싶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우주에 대고 소원을 빕니다. 우주는 모두의 소원을 듣는 것만으로도 무척이나 피곤하지 않을까요? 모두들 이것이 필요하다, 저렇게 되고 싶다며 부탁만 하는 가운데 저는 매우 행복합니다. 이런 행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주에 저의 행복과 에너지를
전달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야말로 목마른 사막에서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신 것처럼 감격스럽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주도 그런 착한 마음을 지닌 사람의 편에 서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이 책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행복하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였어, 감사합니다. 우주에 저의 행복과 에너지를 보냅니다. 라고 감사의 말을 전해봅시다. 분명히 생각지도 못한 굉장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내 편으로 만든 사람들의 비밀. 우주는 어떤 사람을 지키고 도와줄까요? 사이토 이토리 씨는 늘 미소 띤 얼굴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주의 원리, 우주의 법칙에 따른 것이에요. 그렇기에 인간의 소원 같은 건 아주 사소한 일이죠. 예를 들어서 마유미 씨 한 사람을 억만장자로 만드는 것쯤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우주를 내 편으로 만들면 됩니다. 만물의 기운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이들일까요? 아주 간단해요. 우주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주라는 절대자가 인간이 되어서 이 지구상에 있다면 무엇을 할지 생각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상냥하며 애정을 쏟는 것이죠. 주위 사람들이 밝아지도록 웃는 얼굴로 이야기하고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면 됩니다. 마요미 씨도 우주를 도우세요. 우주가 함께 한다면 당신의 소원 같은 건 금방 이루어질 거니까요. 우주라는 절대자라고는 했지만 종교와는 관계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주의 일부분인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행복하게 지내면 그 에너지가 우주에 전달됩니다. 우리 인간과 저 위의 우주는 전화선처럼 연결되어 있는 관계라고 생각한다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만약에 만물을 관장하는 존재가 누군가의 몸을 빌려서 지상에 내려온다면 어떤 일을 할지 생각해서 그대로 행동해 볼까요? 그 사람이 남들에게 나쁜 짓을 하고 나쁜 말을 할까요? 물론 그렇지 않겠죠. 사람들을 상냥하게 대하고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좋다는 모든 것을 이뤄주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주가 인간에게 해주려는 일을 당신이 스스로 행한다면 우주는 분명히 기뻐할 것이고 도움을 준 당신에게 선물을 주고 늘 지켜주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런 우주가 기뻐할 만한 도움을 주는 수단이 바로 입으로 내뱉는 말, 말버릇입니다. 말버릇에는 돈이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효과는 만점입니다. 단 한마디의 행복 언어를 내뱉기만 해도 나와 주위 사람들이 밝아지고 힘이 나니 우주에는 최고의 도움인 셈입니다. 내가 바라던 모습대로 되는 연출의 말버릇. 잘하고 있어는 정말로 잘하게 되는 말. 거대한 아우라를 풍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우라란 과연 무엇일까요? 아우라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흘러넘치는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는 자동차를 달리게 하는 연료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아우라를 가지고 있지만 에너지가 아슬아슬하게 남은 사람에게서는 그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에너지가 많아서 몸에서 넘쳐 흐르는 사람에게는 큰 아우라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릴 때 많이 하던 격투 게임을 떠올려 봅시다. 처음 시작할 때 상단의 캐릭터의 에너지가 표시되고 적에게 공격을 당하면 한 칸씩 에너지가 줄어들지 않나요? 그렇게 누구든 지금 자신의 에너지를 볼 수 있다면 좋으련만 인간의 머리 위에는 에너지 표시가 없으니
현재 자신의 에너지 상태를 알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왠지 기분이 가라앉는다거나 자신감이 없을 때에는 에너지가 한없이 바닥에 가까워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입에서도 나 같은 게 어떡해, 나는 어차피 안 되니까 라고 스스로를 폄하하거나 기운 없는 말만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에너지를 채우고 아우라를 묵직하게 풍길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배가 고플 때 어떻게 하나요?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는 밥이나 맛있는 것을 먹겠죠. 마찬가지로 바닥난 에너지를 든든하게 채워주는 마음의 밥은 바로 칭찬입니다. 가령 당신이 의기소침해져서 기운이 없을 때 누군가에게 오늘 정말 예쁘시네요 라는 칭찬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왠지 모르게 갑자기 기운이 나면서 언제 우울했냐는 듯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칭찬은 에너지를 불어넣는 힘이 상당하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있죠. 다른 사람이 언제 나를 칭찬해 줄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에너지를 못 받고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자칫 잘못하면 평생 기다리기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릴지도 모르죠. 그렇게 누군가 칭찬해 주기를 바라기보다는 스스로에게 칭찬하는 것을 말버릇으로 삼고 절묘한 타이밍에 에너지를 채우는 편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칭찬하고 또 칭찬합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니 대단해. 너 오늘 패션이 좀 멋진 듯? 매일 착실하게 회사에 다니는 나는 참 기특해. 정말로 사소한 일이라도 괜찮으니까 자신을 철저하게 칭찬하고 또 칭찬합시다. 자신을 칭찬하면 에너지바가 계속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가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기면서 아우라도 커집니다. 흘러 넘치는 에너지를 계속해서 발산하게 되면 또 다른 아우라가 큰 사람들을 매료시키게 되고 행운도 끌어들이니 인생이 잘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성격도 좋고 실력도 있는데 비해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사람, 인생이 잘 안 풀리는 사람은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에 인색합니다. 자신의 장점보다도 단점이나 부족한 부분에만 눈이 가서 늘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자신이 가진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데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자기 효능감이라고 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나는 가치 있는 인간이다. 나는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기분을 갈망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자존감이 부족하면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존감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남들의 칭찬을 바라거나 자기보다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기가 쉽습니다. 또 상대방의 동정을 살 만한 행동이나 우는 소리,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급기야 병을 앓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어서 빨리 줘. 지금 필요하니까 당장. 이라면서 남들에게서 에너지를 빼앗아 자신의 자존감을 채우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남과 엮이지 않고는 살아가지 못하는 민폐를 끼치는 인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인간이라니, 그렇게 되면 인생이 너무 안타깝지 않을까요? 자존감은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이라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미워하거나 자신에게 칭찬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존감을 채우기가 힘듭니다. 언제든 자신을 칭찬하는 말버릇으로 에너지를 채우고 아우라를 키우도록 합시다. 이것이 인생을 잘 풀리게 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매력적이고 싶다면 따라쟁이가 되자. 땡땡씨, 오늘 그분이랑 같이 서 있으니까 완전 오징어 같아요.
이렇게 타인과 비교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아무리 농담으로 웃자고 한 말이라도 뭐야, 무슨 오지랖이야? 왜 어디서 비교질이야? 라고 무척이나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들으면 매우 기분이 상하는 말을 스스로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서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그래, 저 녀석이 나보다는 훨씬 낫지. 나는 그 친구처럼 예쁘지가 않으니까. 라면서 스스로 누군가와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침울해합니다. 누가 남들과 비교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 멋대로 비교하고 풀이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야말로 스스로에 대한 고문, 자신의 샌드백으로 삼아서 펀치를 날리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째서 그토록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내 안의 에너지가 부족해서입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해 주도록 합시다. 오늘도 진짜 멋있어. 오늘 패션도 끝내준다. 맨 얼굴도 예뻐. 웃는 얼굴이 정말 멋지다. 이렇게 칭찬하는 말버릇으로 자신을 응원하고 격려해서 에너지를 충전시키면 남들과 비교하며 의기소침해지는 일은 사라질 것입니다. 내 안에 에너지가 가득 차면 멋진 사람을 보아도 나는 부족해 라고 실망하기보다는 스스로가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행동을 바꾸게 됩니다. 아름다움과 멋짐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그만의 개성을 잘 드러낼 때 멋지고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자신 있고 당당한 모습, 자신의 아우라를 뽐내는 사람을 멋지다고 생각하죠.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와 비교를 하게 된다면 저 사람의 어디가 멋질까라고 멋있는 사람을 잘 관찰해 봅시다. 저 헤어스타일인가? 그렇다면 헤어스타일을 따라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녀의 어디가 매력적이지? 눈인가? 싶다면 눈화장을 따라해 보는 식으로 말이죠. 남들과 비교해서 스스로를 비하하는 재료로 삼지 말고 자신을 멋지게 만들 본보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만 끌어들이는 행운의 말버릇. 기분 좋게 지내는 사람에게는 늘 기적이 일어난다. 당신은 작년에 자신이 어떤 일로 고민했는지 기억하나요? 그리고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도 기억하나요? 대개는 내가 무슨 일로 고민했었지 싶을 만큼 까맣게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고민은 절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민은 원래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랍장에 머리를 부딪혀서 아파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번에는 새끼발가락이 어딘가에 부딪혀서 아파서 뒹굴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더 아픈 새끼발가락에 신경 쓰느라 머리를 부딪힌 일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는 심각하게 이제 도리가 없나 봐. 더는 회복 불가능이야 라며 계속 고민합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다른 고민이 나타나면 먼저 번에 심각하게 생각하던 일은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어차피 해결되지 않는 일이 고민거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침울한 얼굴로 머리를 싸쥐고 있는 것도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도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저는 사이토 이토리 씨가 기분이 안 좋은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자인 우리가 그분의 기분을 맞추려고 눈치를 보게 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늘 즐거운 이야기로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사람은 사이토 씨였습니다. 어느 날은 늘 기분이 좋은 사이토 씨가 그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람의 기분 상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기분에는 상, 중, 하가 있어요. 하에 속하는 건 항상 기분이 안 좋은 사람. 당연히 기분 좋지 않은 일만 생깁니다. 중에 속하는 건 보통 사람이에요.
그때그때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서 변덕스러운 날씨와 같죠. 보통 사람에게는 보통의 일만 일어나지요. 어째서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라고 말하곤 하죠. 당연히 보통 사람이니까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에 속하는 사람은 늘 기분이 좋아요. 항상 기분 좋게 지내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멋진 기적이 일어나요. 나는 늘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 좋게 지내는 사람은 우주도 늘 보살펴줘요. 기분 상태가 언제나 상에 속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잘 띄지만 하늘에서 보기에도 굉장히 반짝거려요. 아주 눈에 잘 띄니 행운과 행복을 전달하기도 쉽죠. 사이토 씨는 일본 최고 부자 순위에 이름을 올리고 내놓는 상품마다 모두 히트 상품이 되는 등 사람들이 보기에 기적 같은 일들을 계속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행운만을 끌어들이는 비결이 바로 항상 좋은 기분 상태를 유지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기분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은 당신과는 완전히 무관한 일입니다. 남의 기분을 살피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항상 좋은 상태로 유지합시다. 이제부터는 기분을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말버릇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말버릇을 잘 활용해서 매일매일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보세요. 당신에게도 기적 같은 행운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괜찮아, 괜찮아는 만능약 말버릇.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걱정이나 불안을 느끼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감정들은 인간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어 본능으로 원시 시대에도 있었는데요. 만약 인간에게 방어 본능이 없었다면 살아남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없으니 고층 빌딩에서 아무렇지 않게 뛰어내리거나 불 속으로 뛰어들고 길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는 등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르겠죠. 이래서야 목숨이 100개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거나 불안감을 느낀다는 건 당신이 무척 정상이라는 증거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걱정을 하거나 불안해할 필요는 없겠죠. 가령 처음 일을 맡았는데 마감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지? 일이 제대로 안 되면 어쩌지? 상대방이 화를 내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일을 상상하며 필요 이상으로 앞일을 걱정하거나 불안해하는 건 말입니다. 그 불안의 근거는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구체적으로 당신의 불안이 무엇 때문인지 말할 수 있나요? 대개의 경우 방어 본능이 발동한 것일 뿐 딱히 불안의 근거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럴 때에는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능량 말버릇인 괜찮아, 괜찮아를 외쳐봅시다. 괜찮아, 괜찮아 라고 말하다 보면 걱정이나 불안 대신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또 어떻게 하면 일이 잘 풀릴지 생각하는 진취적인 에너지와 지혜가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교토에서 마루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먼저 홋카이도나 오사카에서 마루칸 지점을 운영했던 사장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지역이고 장사를 하는 것도 처음인데 판매니 뭐니 불안한 건 없어요? 라고 상냥하게 물어보셨죠.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불안하지는 않은데요.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 사장님이 크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야, 반드시 성공하겠네요. 불안하지 않다니 대단합니다. 불안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도전할 수 있어요. 지식은 얼마든지 흡수할 수 있거든요. 알아야 할 것들은 제가 얼마든지 알려드릴 테니 괜찮아요. 너무 멋진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들, 사이토 히토리 씨의 제자들은 늘 기분 좋게 지내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좋은 기분을 유지합니다. 불안을 느끼기는커녕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는 같으니 불안감을 느낄 바에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는 게 훨씬 낫습니다. 말끝만 살짝 바꿔도 기분이 좋아진다. 출판사에서 이 책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담당자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가끔 저도 모르게 라고 한숨을 쉴 때가 있어요. 좋지 않은 버릇 같은데 뭔가 다른 말버릇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요? 그때 저에게 개그의 신이 강림하셔서 멋진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한숨을 쉴 때 라고 쉬니까 어두운 느낌이 들죠? 대신에 마이클 잭슨처럼 호우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그러자 자리에 있던 모두가 박장대소했고 회의 자리는 부드러운 분위기를 넘어 눈물이 날 만큼 큰 웃음으로 무척이나 즐거워졌습니다. 라고 짓는 한숨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나쁜 파동이 나온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숨을 들은 주위 사람들도 신경을 쓰게 되고 침울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다 왠지 모르게 피로가 몰려오는 기분까지 드니까 좋은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에 호라는 말버릇은 모두의 댄스 본능을 일깨우며 미소 짓게 만듭니다. 당신도 오늘부터는 한숨이 나오려고 할 때 조금만 톤을 높여서 호라고 바꿔보면 어떨까요? 돈이 쉴 새 없이 쌓이는 우주 저금의 말버릇. 행복 언어 말하기, 감사하기, 남의 행복을 바라기, 자존감 채우기, 자신의 기분을 좋게 유지하기, 남을 칭찬하기 등은 모두 다 덕을 쌓는 일입니다. 이것을 사이토 히토리시 식으로는 우주 저금이라고 합니다. 우주 저금은 은행이나 우체국 저금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우주에 엄연히 존재합니다. 게다가 우주 저금의 금리는 어마어마하게 높은데요. 그러니 좋은 말버릇을 마음에 새기고 음덕 포인트를 쌓으면 기적처럼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돈도 점점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단, 나쁜 말버릇을 지닌 사람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한두 번쯤 나쁜 말을 한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어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쁜 말버릇 하나쯤은 괜찮다고 넘기고 있지는 않은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나쁜 말을 하면 마이너스 100만 포인트가 쌓인다고 보면 됩니다. 우주 저금은 금리 적용법이 이 세상의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 세계의 상식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그러니 좋은 덕으로 쌓은 저금은 상상하지도 못한 기적을 불러오게 됩니다. 반대로 한 번의 나쁜 말 역시 그 금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나쁜 말을 한 번 입에 담기만 해도 마이너스 100만 포인트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나쁜 일이 생기는 데다 돈도 눈이 깜짝할 사이에 달아나 버리게 됩니다. 우주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통 크게 베풉니다. 좋은 말로 우주 저금의 금리를 펑펑 늘려가기를 바랍니다. 우주 저금을 많이 해둔 사람에게는 절대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을 만큼 좋은 일만 일어나지요. 돈도 팍팍 쌓입니다. 그렇게 당신이 모은 우주 저금은 최적의 타이밍에 상상도 못한 형태로 복리가 붙어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돈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의 말버릇. 돈을 잘 끌어 모으는 것은 사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과 비슷합니다. 사이토 히토리스가 알려준 돈에게 인기를 끄는 비결 3가지가 있는데 무엇인지 아시나요? 첫 번째가 상냥할 것, 두 번째가 강할 것, 세 번째가 손이 빠를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상냥함에 대해서 말하자면 돈에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우선은 돈을 상냥하게 대하세요. 돈이 정말 좋아 라고 말하며 가방이나 옷,
화장 도구 등을 끊임없이 사들여서 빈털터리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 돈보다도 물건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돈에게 사랑을 받고 싶다면 내 곁에서 편하게 쉬어 라고 상냥하게 말합시다. 돈도 혹사시키는 사람보다 상냥하게 대하는 사람이 좋을 테니까요. 그리고 돈을 쓸 때에도 잘 가, 또 나에게 돌아오렴 이라고 따뜻하게 말해줍시다. 상냥한 사람이 좋은 것처럼 돈도 상냥한 사람의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니까 몰려들게 마련입니다. 무엇보다 두 번째 덕목인 강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유산을 받게 되거나 복권에 당첨이 되거나 장사가 잘 되면 돈은 당연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들어온 돈을 제대로 지니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분명히 많이 벌었는데 통장이 텅 비었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쓴다면 돈에 매우 약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돈에 강한 사람은 돈을 계속 지니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돈에게 강해야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선은 수입의 10%를 저축하도록 합시다.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매달 20만 원을 저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계산해도 1년이면 240만 원, 10년이면 2,400만 원이 모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돈이 돈을 불러 모으는 성질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돈이 모이게 됩니다.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에게서는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성질도 있는데요. 돈 자체가 돈에 강한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저 상냥하기만 한 사람보다는 상냥하면서도 심지가 굳은 사람을 더 좋아하고 믿음직스럽게 여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세 번째로 손이 빠를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당신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고백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짝이라도 마음이 있다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상대방은 절대로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돈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돈을 좋아하면서도 나는 돈에 관심 없어. 돈은 필요 없어. 인생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라며 소홀한 태도를 보이거나 돈을 나쁘게 이야기하며 차갑게 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 돈에 대해서 상냥하면서도 솔직하게 돈이 정말 좋아 라고 말해봅시다. 돈이 정말 좋아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노골적이어서 쑥스럽다면 이렇게 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이 정말 좋아. 사람이 정말 좋아. 왜냐하면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들어오지 않고 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혼자서 운영한다고 해도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일이 정말 좋아랑 사람이 정말 좋아는 곧 돈이 정말 좋아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해 보면 신기하게도 사람들에게도 돈에게도 인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호감을 사는 것과 돈의 호감을 사는 것은 놀랍도록 비슷하니까요. 당신은 돈을 사랑하고 돈에게 사랑받고 있나요? 부자가 되는 길은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자가 되고 싶은데 한 방에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그럴 때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방에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을 빨리 버는 것보다 돈을 계속 버는 것과 돈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복권에 당첨되어서 벼락부자가 되었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전보다 더 가난해져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겠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사실 그만큼의 돈을 가질 그릇을 갖추지 못했는데
큰 돈을 손에 쥐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소주잔에다가 양주 한 병을 가득 채울 수는 없는 노릇이죠. 순식간에 넘쳐 흘러서 딱 잔에 있는 술만 남게 되겠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그릇이 작으면 돈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마치 고급 아파트의 최고층에 살고 싶어. 돈은 얼마든지 있으니 1층부터 29층까지는 아무렇게나 지어도 되니까 최고층인 30층에만 호화로운 방을 만들어줘.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아파트는 위험하기 짝이 없겠죠. 1층, 2층부터 튼튼하게 쌓아 올려야만 30층이 완성되는 법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층, 2층씩 쌓아 올려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전업주부라면 하루짜리 단기 아르바이트든 시간제 아르바이트든 무엇이든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수입의 10%를 저축하면 됩니다. 월급이 30만 원이라면 10%인 3만 원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차 돈이 쌓이게 됩니다. 마치 부자가 되는 계단을 하나씩 밟아서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꾸준히 올라가서 어느 날 문득 되돌아보면 와, 이렇게 부자가 되었구나 싶은 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렇게 매달 수입의 10%를 착실하게 저금하면 돈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고 돈이 불어나는 기쁨과 즐거움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돈이 자신에게 안정감과 평온함, 자신감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몸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모은 돈에는 그만큼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지금 자신이 있는 곳, 여기에서 최고가 되자라고 스스로에게 선언합시다. 하나하나 계단을 올라가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한다면 그 중에서 가장 인정받는 직원이 되도록 웃으면서 노력합시다. 주부라면 이 동네 최고의 주부가 되겠어 라는 다짐으로 가정의 행복을 일구는 것에 최선을 다합시다.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같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최고가 되도록 합시다. 그렇게 노력하면 가장 먼저 승진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쌓아 올린 계단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발목이 잡힐 만한 일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빠르게 손에 넣은 돈과는 완전히 다른 당신이 지닌 실력의 증거인 셈이죠. 그런 당신은 두 번 다시 불행이나 가난을 겪지 않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진정한 부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의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무일푼에서 억만장자가 된 대부호 사이토 이토리에게 배운 말버릇의 비밀들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어 보았는데요.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같은 상황 또 같은 조건에서도 언제나 일이 잘 풀리고 돈이 그에게로 모여들며 세상이 전부 다 그의 편인 것처럼 운이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늘 되는 일이 없고 인생이 꼬인다면서 자신의 불운을 한탄하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것을 과연 단순히 운으로만 치부할 수 있는 걸까요? 중졸학력의 흑수저 백수에서 일본 최고 부호의 자리에 오른 자수성가의 아이콘인 사이토 이토리는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로 말버릇을 꼽았습니다. 그는 말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을 어린 나이부터 깨닫게 되었는데요. 가정 형편상 중학교밖에 가지 못한 그는 중학교밖에 안 나온 내가 뭘 할 수 있겠어가 아니라 중학교밖에 안 나와서 남들보다 7년이나 빨리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늘 말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그는 돈과 운을 부르는 삶의 태도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부자가 되는 자신만의 원칙을 총 10명의 제자들에게 전수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바로 그 10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오늘 책의 저자인 미야모토 마유미입니다. 그녀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가다가 사이토 이토리를 만난 후에 억만장자가 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녀는 이 책에서 사이토 이토리에게서 배운 인생을 바꾸는 말버릇의 비밀들을 알기 쉽게 총 7가지로 풀어놓았죠. 총 7장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요, 말버릇에 대한 사이토 이토리만의 사소하지만 또 특별한 가르침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라고 습관적으로 말하는 사람에게는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짜증나, 재수없어 같은 부정적인 말들을 달고 산다면 짜증나고 재수없는 일들로만 가득하게 된다는 거죠. 저자는 자기도 모르게 이런 불행 언어를 내뱉지는 않는지 늘 의식하면서 일상의 모든 말들을 행복한 언어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인생의 상황에서 어떤 말버릇을 사용하는지 이것만으로도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우리도 한번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이, 겨우 말버릇 하나 바꾼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말이 생각을 바꾸고 또 생각이 행동을 바꾸게 되고 이렇게 우리의 삶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변화하는 법입니다. 실패를 부르는 말버릇에서 성공을 부르는 말버릇으로, 돈이 새 나가는 말버릇에서 돈이 모이는 말버릇으로 우리는 이 말버릇을 활용해서 가장 쉽고 가장 빠르게 인생의 기운을 변화시켜 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도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다음 라디오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요즘 날씨가 갑자기 많이 쌀쌀해졌는데 모두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랄게요. 오늘도 편안하고 따뜻한 밤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자요. 안녕.